지도를 끝까지 내리면 보이는 바다에 붙은 이곳. 도시 이름이 들어간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 전라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목포입니다. 인구는 약 21만 명. 이런 큰 도시에 약 100일간 버스가 없었다고 하는데 목포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목포의 시내버스 회사 태원유진여객 노조가 파업에 들어갑니다. 체불된 임금 해결과 임금 인상 등이 노조의 요구사항이었는데요. 파업에 들어가면 버스가 멈추고 회사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데 이 회사 의외의 태도를 보입니다. 보통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조와 빠르게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이 회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는데 조금 이따 이 회사에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버스 회사가 파업에 들어간 목포 상황 먼저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 버스 회사 하나가 파업해도 다른 버스 회사도 있고 지하철도 있어 파업 영향이 비교적 덜하지만 목포는 달랐습니다. 바로 목포의 시내버스는 이 회사 태원유진 여객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밖에 없던 목포는 하루 만에 대중교통이 사라진 도시가 돼버립니다. 몰랐어. 일하다 바쁘니까 몰랐어. 어떻게 택시도 안 오고. 이름 묵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목포시는 교외 버스와 천원 택시 등을 동원해 대중교통의 공백을 메워봤지만 버스 파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버스가 없어요. 모든 버스 노선을 대체할 순 없었죠. 결국 목포시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파업은 약 30일 만에 끝납니다. 이렇게 꼬박 한 달을 멈췄던 목포버스. 이제 버스 좀 편히 탈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목포 시민들의 바람은 다시 26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번엔 체납된 천연 가스 대금이 문제였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23억 원. 이번에도 회사는 해결할 시도를 안 합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버스 회사가 담보를 잡고 가스비를 내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버스 회사는 추가 담보 설정도 거부합니다. 담보를 제공할 물건도 없고요. 해주면은 목포시에서는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회사는 이번에도 목포시가 해결해주길 바랬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스비가 너무 올라 회사 혼자 힘으론 도저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 오르기 전에는 3억 5천 정도 매월 납부를 했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돼요. 한 달. 요거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회사는 3년 전인 2020년에도 파업에 들어갔다가 목포시가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고요. 다음 해인 2021년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1년 휴업을 신청했다가 목포시가 20억 원을 더 지원하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목포시 지원으로 회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체납된 연료비도 지원받으려 했으나 목포시 입장은 달랐습니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개입할 수 있었던 파업, 휴업 사태와 달리 연료비 미납은 내부 경영상의 문제라는 거죠. 저희 시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임금도 저희 시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또 보조해드리고. 사실 태원유진여객은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을 갖고 있지만 노선을 시가 정하고 매년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목포시 입장에선 매년 지원금을 늘려왔고 특히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정작 회사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였죠. 버스 회사의 요청을 목포시가 끝내 거부하자 결국 버스는 또 멈춰섰습니다. 오늘도 지금 택시 타고 왔어요. 저 병원에 들렸다 가는데. KTX에서 내려가지고 무안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안 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무안까지 택시비가 3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서민들이 이게 타는 게 버스인데 한 달도 채 안 돼 버스가 또 멈추자 비난의 화살과 책임은 버스 회사로 향해졌고 대표가 가스비 안 냈다고 이게 저번에도 한 20일 동안 이러고. 와, 나 진짜 실망이에요. 근데 도시가스비 안 냈다고 이게 버스가 안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너무하는 것 같아 진짜. 파업도 지금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끝난 지가.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결국 태원유진여객 대표는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미납된 가스비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65일 목포 시내버스는 도합 약 100일간의 멈춤을 끝내고 다시 운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 평화도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버스 회사 대표가 오는 7월부터는 회사 경영을 하지 않겠다며 경영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118억의 2배인 236억의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회사가 너무하네 싶지만 사실 이 회사 사정을 보면 경영 포기가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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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이미 운영이 힘든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였죠. 회사 측은 목포시 인구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줄었고 연료비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목포시가 운송 원가의 80에서 90%만 지원해주다 보니 매년 적자가 나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20개 노선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1번 노선은 이리 다니고 2번 노선은 요리 다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목포시에서 노선을 정해준 거예요. 그 노선을 정해준 데를 다니면은 거기에 손실되는 재정 지원금을 지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매년 감소하는 지방 인구 때문에 버스 이용객은 줄고 이용객이 줄자 버스 회사 수익이 줄면서 지원금은 매년 늘어났죠.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연료비가 많이 오르면서 버스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버스 지원금도 약 10에서 20% 정도씩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역에선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가 추진되는데요. 목포시도 7월부터 목포시가 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내년에는 노선권도 시가 사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 우려도 있는데요. 특히 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공영제면 버스 회사가 공기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방 점점 인구도 줄고 점점 더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어서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요? 버스 같은 경우는 지방 사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실은 전혀 이렇게 손도 안 대거든요. 이런 지방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도시에 맡기면 안 되고 중앙 정부에서 가져와서 좀 해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가지고 와야지 뭐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감소하는 지역 인구와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지역의 버스. 시민들의 발만큼은 묶이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아 지역 버스 문제. 이 영상을 제작한 유현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